어마어마하구나. 우와. 자, 이렇게. 어우, 아찔아찔하다. 아찔아찔해. 지금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강 이름이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 맷땡강이 핀강하고 만나고요. 나중에는 저 넘어 나콘사완에 핑, 왕, 용, 난 4개의 강이 합쳐져서 짜오프라야 강을 만듭니다. 여기 태국의 전체 지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출발점이고요. 저기서 맷땡강이 이렇게 오고요. 만약에 물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쪽을 막아야 되겠죠. 이쪽을 들어 올리면 여기가 차단되면서 저쪽으로 물이 가는데요. 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가 산이에요, 산. 그래서 지금 산 밑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무려 30km를 갑니다. 야, 대단하다. 와, 지금 저기 보이는 산, 저 산으로 터널을 뚫어서 무려 30km를 가서 물 부족한 곳에 물을 채워준다는 거죠. 이야,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이 맷땡강이 흘러가는 줄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야, 근데 어떻게 이 산을 뚫을 생각을 했지? 이 산 밑으로 지금 터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로가. 그것도 30km나. 야, 오늘 하늘 좋다. 하늘 좋아. 네, 저쪽 산으로부터 해서 지하로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물을 모으는 거죠. 와, 이게 인공으로 모은 물이에요. 여기는 바로 실란나 내셔널 파크, 실란나 국립공원입니다. 아, 크다. 저수지가 아니고 완전히 뭐 바다 같아요. 바다 같아. 와, 이거 호수네, 호수. 우와. 정말 고기 잡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와. 아, 이 엔진을 이렇게 달아놔서 보호하는구나. Water operator is there. 아, 워터 오퍼레이터. Yes. 저기 끝에 보이는 저기가 물을 관리하는 관리소고요. 저기서 저 너머로 해서 물길이 나가고 그 물길은 핀광하고 만나서 짜요프라야 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댕댕이 안녕. 댕댕이 시원한 데서 쉬고 있네. 안녕 댕댕아, 얼굴 한번 보자. 무섭게 생겼네. 내셔널 파크 이름이 스리란나구나. 스리란나. 야, 이제 보니까 이 배가 나무가 아니네. 나무가 아니고 철로 만들었네요. 엔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돌고. 지금 보는 저기로 통과해서 쭉 가면
그 플로팅 하우스라고 해서 물에 떠서 생활하는 그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관광지로 또 개발해서 저기 물에 띄워서 있는 물에 뜬 호텔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저기까지는 못 가보고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한 태국이다, 진짜. 자, 여기 다시, 우리 이 호수의 반대편으로 왔고요. 여기가 통제센터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 저기가 우리 사무소예요. 사무소 분소고요. 왕립 관계국의 분소 역할을 하고 저기서 이 전체 호수를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필요할 때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핑강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 태국의 그 물줄기의 최초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왕립 관계국의 심벌 마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문을 닫아 놨고요. 저기 저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주면 이 물이 확 쏟아지면서 와우, 저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야, 경치 좋다. 그러면 이 물이 이제 태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죠. 전국에는 짜요프라야 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무려 1000km를 가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멋있다.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지만 아마 이곳은 오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태국의 젖줄, 태국 그 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멋집니다 진짜.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얘는 뭐야? 완전 무궁화꽃인데? 이파리도 완전 무궁화 꽃처럼 생겼고요. 저기에 피는 꽃도 완전 무궁화꽃인데. 네, 우리 메인 통제 장치입니다. 여기서 수문을 열고 닫고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쭉 가면서 있죠. 이야, 만약에 수문이 열리면 그냥 일시에 물이 저쪽 남쪽으로 그냥 확 내려가는구나. 제일 저 북쪽에 맷땡, 그리고 저기 왼쪽에서 맹앗 두 개의 강이 합쳐져서 이 수문을 타고 내려가면 이제 핑강으로 같이 연결되고요. 이 핑강이 짜오프라야 강으로 흘러내려간다. 와, 기가 막힙니다. 저기 밑에는 논도 있네요. 그래서 이 물을 농업용수로 충분히 활용하고요. 또 주민들의 생활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진짜 물을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앙마이를 우리 구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앙마이 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치앙마이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태국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보면 이제 산맥이 이렇게 태국과 미얀마의 경계 지점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긴 산맥이 태국과 미얀마를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 태국이고요, 왼쪽이 미얀마인데, 미얀마도 보면 이렇게 해안선을 아주 길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도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아주 성장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최하 수준이죠. 지금 아프리카 아마 세네갈보다도 1인당 GDP가 낮을 정도로 굉장히 못 사는 국가고요. 거기에 비해서 태국은 이 산맥 오른쪽에 있는데요. 태국은 거의 뭐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1인당 GDP가 약 한 8,000불 정도 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쪽 미얀마가 워낙 못 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쟁도 자주 나고 이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이 태국으로 많이 넘어와요. 국경선을 통해서. 잠시 그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가 국경선이거든요. 여기가 국경선이고 지금 홍 선생님 계신 곳 여기가 치앙마이예요. 치앙마이 주는 이제 북쪽에서 아주 큰 주인데요. 일단 면적이 큰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없어요. 전부 산지가 많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평지는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치앙마이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일단 먹거리가 풍부하지는 않고요. 산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이게 산의 높이도 약 한 1000m 정도, 해발 1000m 정도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못 사는 여건을 그냥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제 태국 정부인데요. 그걸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태국에 총 77개 주가 있잖아요. 77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오른쪽에 제일 북쪽에 왼쪽에 있는 주가 매홍손이라는 주입니다. 바로 치앙마이 옆에 있고요. 이 매홍손이 사실 이 국경에 버마하고 국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매홍손을 보면 매홍손은 진짜 이 치앙마이보다도 더 열악한 자연 환경이죠. 보면 산도 너무 많고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산밖에 없어요. 그냥 산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매홍손은 상당히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가 전부 매홍손인데요. 이 전부 산이 내려오는 산맥입니다. 전부 산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하얀 부분 보이죠? 여기에 조금씩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그 희박한 지역이고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매홍손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치앙마이로 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가보면 이제 치앙마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또 매홍손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마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전부 이제 매홍손을 거쳐서 오는 거죠. 매홍손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치앙마이에 와서 이제 돈벌이 경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조금 뭐 허드렛 일, 뭐 식당의 보조 일이라든가요. 아니면 여기 치앙마이 관광지에서 뭐 보조 업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앙마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지로 유명하고요. 특히 한국인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관광지고, 여기에 주로 이제 골프 치러 많이 가죠. 한국 사람들이. 뭐 한 달 살기, 치앙마이 한 달 살기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뭐 산을 좋아하는 트레킹으로 아주 환영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치앙마이도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별로 안 돼요. 주로 산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못 살고, 여기 치앙마이 시내 있죠. 주로 여기에 많이 살고요. 여기에 한
인구 밀도만 복잡고, 나머지는 이제 치앙마이가 워낙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치앙마이거든요. 이 전부 산지이기 때문에요.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치앙마이 시내만 조금 높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항상 우리 채널을 통해서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논이 따라온다. 논농사가 이제 따라오죠. 여기도 지금 산이 있고 계곡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생기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제 크게 치앙마이 쪽에 이 물을 두 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실란나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치앙마이는 이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물을 이용해서 뭐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이 밑에 지방에 마을이 형성되고 여기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구분해서 보면요.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네요. 자, 여기에 크게 이제 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물을 산에서 형성된 물이니까요. 이 물이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에 이제 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문제는 이 물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지금 아주 부족하고요. 이거를 더 키워보면요. 얼마나 부족하냐면 지금 이 항공 사진도 보면 엄청나게 물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크게 해도 여기까지가 물이 다 차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땅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또 여기도 보면 여기에 이제 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 수문을 통해서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수문까지 물이 오지를 못해요.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가 항상 이제 물 부족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밑에 마을을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많은 논들, 여기에도 많은 논이 있고요. 여기도 논이 있고 여기 조금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전부 논이거든요. 이쪽으로 이 많은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두 번째, 여기 밑에도 보면 여기 호수가 화면에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을 이용해서 이쪽 마을과 또 논밭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게 위에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여기에도 물이 딸리는 거죠. 여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수문인데요. 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물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사실 여기까지 와야 이 수문을 통해서 내려가는데요. 이 내려가지 못하고 물이 말라서 상당히 그 농업에 어려움이 많다. 이게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였는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여기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가 물이 모자라요. 이게 이쪽 마을과 이쪽에 논밭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물이 모자라요. 항상 물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태국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펌핑요? 언젠가는 님 펌핑? 펌핑 아니 물이 없는데 어디서 펌핑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절대량이 모자라요. 절대량이. 이 지금 호수에 있는 물을 워터펌프로 그냥 펌핑해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이 모자라죠.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저수지를 더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수지를 만들면 좋지만
지리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요. 지도를 봐도 그렇게 여기 두 군데 빼고는 물이 많은 곳이 없어요. 이게 구글이 좋은 게 이게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태국에 지금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물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왕실 관계국입니다. 로얄 이리게이션 디파트먼트고요. 제가 이게 자료 조사하다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태국 정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관계국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의 방법으로 한 방에 해결을 했어요. 물론 돈이 들어갔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만 산악지대에서 숲 가꾸기 아닐까요? 계곡물은 흐르던데요. 네, 계곡물이 흘러요. 계곡물은 항상 흐르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논에 물대고 하기가 수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숲은 뭐 지금도 많으니까요. 보시면 지도를 보면 뭐 사방이 산이고 숲은 많은데요. 뭐 굳이 안 가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하수로 아닙니다. 지하수로 거의 한 50%는 맞췄어요. 50%는 맞췄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화님이 거의 한 50%는 맞췄어요. 청풍명월님, 인공강우인가요? 아니에요. 인공강우 아니에요. 인공강우는 아니고요. 기상 정말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야, 태국이 이런 나라였어? 하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바로 한 번 더 모식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방금 설명한 그 호수 두 개가 바로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 두 개의 호수가 물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공급을 못 해준다. 이 마을과 논밭으로 못 해준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여기서 계곡에 물이 흘러오거든요. 이 계곡에 흘러오는 물을 여기서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어서 이 물을 가둔 거예요. 이 물을 가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전부 산지잖아요. 산에다가 굴을 뚫은 거예요. 굴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워터 터널을 넣고 이 터널을 일로 옮겨요. 계속 산을 파서 땅굴이죠. 땅굴을 파서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 호수로 보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 호수로 또 보내요. 그래서 여기가 1년 내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땅굴 빠서 보내는 거예요. 무려 이게 30km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식도고요. 여기에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땅굴을 파서 물을 보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야, 진짜 대단한 농업의 진짜 진심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개념이네요. 데미안님, 중국은 저거보다 더한 대운하도 만드는데요. 중국은 일단 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은 제외합시다. 태국은 사실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국왕의 정책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예요. 30km 땅굴을 파서.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자,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기둥처럼 폭 올라온 거 있죠?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 있어요. 이 연결하면서요. 이게 뭘까요? 가압장. 이거 다들 잘 알고 계시는구나. 전부 전문가들이시네요. 압력을 더 주기 위해서 물을 여기 한번 올렸다가, 물이 가면 여기서 물을 한번 올렸다가 다시 중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렸다가 압력을 줘서 물을 더 빠른 스피드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아, 우리 구독자님들 대단하십니다. 예, 낙차식 수압, 네, 가압장치 한 표, 네. 여기 있는 이 강, 작은 강인데요. 이 강 이름이, 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강 이름이 메텐강입니다. 메텐강. 예, 메텐강이고요. 제가 왜 기억해 놓으라고 하냐면, 특히 라인님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메텐강.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좋아요. 여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메텐강인데, 왜냐하면 메텐강 여기쯤에 코끼리 공원이 있어요. 메텐강 코끼리 공원이라고요. 아주 유명하고요. 여기 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고요. 코끼리 타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코스도 많고요. 그 계곡 래프팅, 대나무 타고요. 계곡 래프팅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많고요. 여기 관광객 중에 거의 한 2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기 항상 가는 곳이 바로 메텐강 코끼리 공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오고요.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바로 위에 한 300m 올라가면 여기 메텐강 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계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댐이 있는데, 여기는 뭐 아무도 안 가보셨는데, 물론 여기는 통제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 관리하는 우리 부서는 쉽게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자, 물의 양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간 1억 1,300만 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연간 1억 9천만 톤. 이렇게 물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우리 관계국에서 했는 가장 그 성공 사례. 아주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순수 태국 자본으로 했고요. 외자 없이 순수 태국 자본으로 했고, 상당한 지금도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물을 많이 보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관광을, 태국은 관광의 나라 아닙니까? 그걸 또 관광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처음에 물을 보내는 이곳 저수지가 바로 실란나 국립공원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공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에 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보기에도 엄청 커 보이죠. 실제로 뭐 눈으로 보면 훨씬 크겠죠. 지도로 봐도 이렇게 큰데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구글 지도가 좋아요. 구글 지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호수에 띄어 가지고요, 여기 멋진 레스토랑도 있고요, 여기에 또 호텔도 있고요. 그 물 위에 떠 있는 호텔이죠. 이렇게 해서 태국이 이제 관광 사업에 바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야, 역시 태국은 뭐 조금만 있으면, 제가 항상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관광과 연결을 시켜요. 여기 보면 전부 관광이고요. 특히 여기 그 고기가 많아서 낚시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는 보면 마운틴 플롯, 여기서 뭐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하루 자면 뭐 아주 좋겠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700밭 정도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최초로 물을 쏴주는 그 댐 만든 것도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댐을 만들어서 최초로 물을 쏴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름이 메탱이죠. 메탱강이고요. 여기에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가 스크린이거든요. 여기가 스크린. 이쪽으로 해서 이 산 밑으로 땅굴을 파서요, 이쪽 터널 땅굴을 파서 바로 그 실란나 국립공원으로 바로 30km를 간다는 거죠. 야, 이게 어마어마하다 진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고요, 다시 이쪽에 물을 모이면 또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내면서, 자, 이 마을에 물이 아주 풍족하게 되고, 또 밑에 마을에도 물이 풍족하게 되고, 멋있는 농업의 진짜 진심이야. 이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쪽이 보면 산으로, 이게 다 산지잖아요.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리고 뭐 교통의 어떤
제약도 많고요. 경제적으로 발전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 태국 정부에서 치앙마이 쪽에는 일단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물 관리를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농지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 논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벼농사 재배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또 지어요. 여기가 대부분 이제 손이양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보통 다른 데는 다 직파를 하는데 이쪽 지역은 이제 손이양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수지 이쪽에 메코항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확대해 보면 여기 논들이 뭐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이 태국의 그 농법을 보면 신농법 이론에 보면 반드시 저수지를 30%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왕의 명에 의해서. 이 농지에 보면 여기 보면 저수지들이 많죠. 이 농지에 보면 이제 새까만 것들이 다 저수지잖아요. 요런 저수지들이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댐에서 물이 내려올 때 이렇게 농가 밭 옆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비상시에 물이 이제 뭐 건기라든가 물이 부족할 시에는 이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촌에 가보더라도 상당히 농업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감을 지금 많이 받아요. 지도만 봐도 상당히 어떤 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세네갈도 잘 되려면 댐이 있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여기 와서 항상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야, 역시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농업에 관심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요. 특히 농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뭐 도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다 살고 일거리도 있고 한데, 이게 농촌에 이게 이 후진국일수록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태국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아주 심한데, 태국은 그래도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뭐 오늘 댐만 만든 것만 봐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세네갈에서는 그런 게 아주 부족해요. 오늘 우리 또 한 분이 댓글에 세네갈도 태국과 같은 이런 작은 저수지를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써놨는데,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만들어야 주어야 되는데요.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개인이 못 만들고요. 그리고 세네갈은 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일단 이 증발량이 더 많아요. 태양이 더 뜨겁고, 왜냐하면 세네갈은 건조한 사막지대잖아요. 상대 습도가 10% 이하밖에 안 되니까 이게 건조량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 애써서 모은 물을 건조되지 않게 하려면 위에 상판에 또 덮개를 덮어야 되거든요. 저수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 건조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상판에 덮개를 씌워주는 장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들 태국은 이게 땅만 파고 물을 가두면 되는데, 또 세네갈은 또 다른 게, 땅을 파도 옆에가 모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모래가 침강 현상이 일어나서 모래가 쓸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애써서 팠는 구덩이가 또 다 메꾸어지겠죠. 그래서 또 그게 안 메꾸어지도록 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아요, 세네갈은. 그래도 지도자가 관심만 있다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